MC 은재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호텔리어 윤투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닉네임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세요? 본명이 지윤이거든요. 아, 지윤. 네, 아. 근데 유튜버? 윤투버? 이래서 그냥 윤투버가 된 거예요. 아, 윤투버시구나. 전 윤씨라서 윤투버 그랬나 그랬더니만 뒤에가 윤으로 네. 끝나서 윤투버네. 네. 홍으로 끝나면 홍튜버네. 저는 홍튜버. 그쵸? 닉네임에 큰 의미는 없네요. 큰 의미는 없고 남들이 기억하기 쉽게 부르기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윤투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닉네임 소개는 해주셨는데 네. 본인 소개하고 그래도 하셨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20대의 대부분을 호텔에서 바쳤던 전직 호텔리어. 전직 호텔리어. 네. 제 방송에 신라스테이 총 지배인 했던 동생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 친구는 남자 호텔리어고 네. 오늘은 그쵸. 여자 호텔리어네. 그쵸. 이제 호텔리어는 못 나와. 다 끝났으니까요. 그럼요. 미용실도 이대합 여자 원장님 나왔었고 건대합 남자 원장님 나왔거든요. 끝났네요. 더 이상. 끝났어요. 이제 원장은 못 나와. 두 명이 예약 중인데 한 명은 원장이 아니고 헤어 디자이너 한 명 남았고 또 한 명은 자기도 나오고 싶대. 그 사람은 또 틈새 시장을 공략했더라고요. 어떡해요? 미용 학원 강사. 오, 괜찮네요. 괜찮죠. 네. 로레알이나 이런 유명 메이커에서 우와. 강사로 하는 분이야. 괜찮네요. 그 친구까지는 나왔기 때문에 직업이잖아요, 제 방송이. 네네. 이제는 미용 관련은 못 나와. 끝났네요. 그럼요. 미용은. 메이크업만 나오면 돼요. 왜냐면 네일아트 사장님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나왔어요. 호텔리어라는 건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인데 그쵸. 그거를 하기 전에 하셨던 뭐 직업이나 아르바이트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호텔리어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직업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적부터 운영하시던 식당에서 그냥 아르바이트 했던 게 저한테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네. 저는 진짜 그게 일상이었어요. 효녀네, 효녀. 효녀가 아니라요. 네. 뭐 유흥비 벌려고? 시험 기간 전날에도 아. 안 내려오면 저희 집이 위에 층이었고 식당이 네. 1층이었거든요. 오, 건물주네. 건물주까지. 그 위에는 가정집이고 밑에는 식당이네. 네, 그랬었는데 안 내려오면 저희 엄마 전화하셨어요. 지금 공부가 중요하냐고. 오. 가게가 바쁜데. 아니 보통 부모님들은 알바할 때니 그쵸. 공부를 해야지 그러는데 시험 공부 안 하던 거 지금 하려 그러니까 뭐하니 지금 공부할 시간이 아니야. 맞아요. 와서 서빙해 이랬네. 그쵸. 돈은 받고.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냥 그랬었어요. 기분 따라서. 우리나라 인건비도 비싸니까 맞아요. 이제 가족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영상으로 윤투버님 직전에 나갔던 지식보관소님이라는 자동화 제어 시스템 엔지니어 그 동생은 집이 페리카나였어. 대박. 치킨집. 치킨 맛있게 진짜 맛있는데. 근데 그 동생은 운전을 못하니까 주로 튀기는 거. 치킨 좋아하세요? 전 치킨은 좋아하죠. 어떤 브랜드? 굽네 같은 아, 스타일이 굽네. 조금 좋아요. 저는 요새 교촌 허니 브랜드. 저는 교촌에서 많이 먹는데. 레드 콤보. 배달의 민족 시키니까 배달비도 받더라고요. 맞아요. 2,000원. 요즘에 배달비 조금 많이 받아요. 배달비 받으려면 미리 카드로 결제하면 되잖아. 현금으로 받아가는데 줘야 현금 돼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황당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뭐 저금통을 털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동전 집에 있는 거 다 예, 꺼내고. 좀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배달비 받아야죠. 일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 고충이 많으시니까 받는 게 좋기는 한데 좀 현금 말고 미리 어플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배달의 완전 왕국이잖아요. 최고죠. 단골 족발집 갔는데 배달이 계속 와. 주문 앱으로 하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홀은 그냥 신경도 안 써.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냥 던져놓고 가. 그래서 막 계속 배달만 챙기더라고요. 홀을 아예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냥 배달만 하신다고. 그래서 홀에 가서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저희는 홀을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부모님 식당이면 약간 뭐 한식당? 갈비집이었어요. 아, 갈비집. 고기만 먹었네? 복이 받았죠. 와, 맨날 뭐, 고기만 이거 먹었어요. 공부 안 할 만하네. 그 인수 받으시지 왜? 지금도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안 하시고 접으셨고. 지금은 펜션 하세요. 갈비로 돈 벌어서 이제 펜션으로 확장을 했네. 갈비는 근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그게 하나하나 다 양념이나 이런 것들이 냉면도 다 일일이 다 육수 만드시고 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맛집이네. 보통 사다가 하는데 국물도 막 산 걸로 하잖아. 저희 엄마는 다 하셨어야 됐어요. 손수. 확실해요? 네, 되게 맛있었어요. 와.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비집 하다가 펜션 하시는 건데 특별히 다른 알바는 안 하셨네? 공식적인 알바는 일본 어학연수 갔을 때 일본? 네. 몇 년? 6개월이요. 6개월. 네, 되게 짧았네. 짧았어요. 네. 한 4, 5년 한 줄 알았는데 6개월 정도 맛만 보고 왔네요.
유학을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저희 엄마가 중국 갈래? 일본 갈래? 이러셨는데 제가 중국은 안 좋아하거든요. 중국 유학 갔다 오신 분도 많겠지만 일본이 아무래도 좀 느낌이 약간 좀 깔끔하잖아. 그쵸. 그리고 우선 저는 그 기름진 중국 음식보다 깔끔한 일본 음식이 더 좋으니까 초밥이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에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일본에 가겠다 하고 나서 이제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어학원만 다니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던 게 그럼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해서 동네에 미스터 도넛이라고 도넛 프랜차이즈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무턱대고 가서 이력서를 내고 일본어도 잘 못하는데 무건수행을 한 거야 뭐야? 가서 뭐 일본말도 안 하는데 이력서만 던져놓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면접 볼 때는 일본어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영어로 하고 영어로. 일본어도 조금 하고 그래서 일본어 반 영어 반 그분이 일본어 하면 알아는 듣겠는데 대답은 못할 때 영어로 대답하면 그분도 대충 알아듣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면접 봐서 도너츠 뽑는 일 했었어요. 새벽 4시 반부터. 이제 손님 응대하는 건 아니고 도너츠 그쵸. 뽑아내는 거. 네. 그건 뭐 말이 필요 없으니까. 말 필요 없어요. 그냥 행동으로 다 보여주니까 이렇게 뽑고 여기서 가루 이렇게 묻히고 이런 걸 다 보여주시니까 말 필요 없이 아줌마들이랑 새벽 4시 반에 나와가지고 도너츠 아침 7시까지 만들고 지냈던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네. 재밌었어요. 일본이 시급이 좀 세죠? 세요. 알바 한 번 안 해가지고 나이 먹고 고생하는 사람 있잖아. 누군데요? 여기 앉아있잖아. 나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알바를. 정말요? 네. 용돈 많이 주니까. 근데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알바는 되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상들도 좀 보고 그래야지 이제 인생의 쓴맛을 봐야 되는데 그쵸. 고생을 안 해보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너무 막 힘든 거야. 젊은 사람들한테 알바를 추천합니다. 알바.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는 게 진짜 네. 좋아요. PC방, 편의점, 호프집, 국민 알바잖아. 그런 건 안 해보시고 부모님 갈비집하고 일본 어학연수 갔을 때 이제 도너츠 튀겼네. 그게 처음 저의 알바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호텔리어 그만두었을 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알바 해봤었어요. 백화점 가고 네. 뭐 이런 향수 시향지 맞아. 그런 거 나눠주는 있어. 백화점에서 세일즈 애기 침대 같은 거 팔아보고 많이 하셨네. 저 판매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요거는 꿀알바다 이런 거 뭐예요? 우선 향수 시향지는 너무 다리가 아파요. 서 있어야 되잖아.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거는 정말 꿀알바가 아닌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매장에서 팝업 스토어로 해가지고 잠깐 단기 알바인데 판매하는 거 저는 아기 침대 그때 팔았을 때 너무 재밌었던 게 제가 모르는 분야잖아요. 네네. 애도 안 낳아봤는데 그러니까. 근데 막 아기 침대가 여러 개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막 아기 침대였다가 책상으로도 변하고 나중에는 뭐 더 큰 침대로 변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런 거 막 설명하면서 손님 없을 때에는 잠깐 앉을 수도 있거든요. 오, 괜찮네. 백화점마다 다르긴 한데 현대백화점은 앉을 수 있었어요. 현대백화점에서 네, 그래서 앉아서 잠깐 쉬기도 하고. 침대가 트랜스포머네. 막 변형이 돼요? 요즘에는 되게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침대 사면 너무 짧게 쓰잖아요. 비싸잖아. 쓸데없이 비싼데 짧게 쓰고. 요즘 유모차도 막 몇백만 원 한다며. 진짜 비싸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때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거든요. 그래도 2개네요. 2개지. 왜냐면 큰 거는 너무 과하잖아. 어디 가벼울게 갈 때는 그냥 작은 거. 맞아요. 요즘에도 비싼 거랑 그다음 완전 저렴한 거 구매하셔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실 때는 조금 완전 저렴한 걸로 하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막 보여주려고 그러잖아. 애기 엄마들 막 괜히 맘카페가 다 버려놔. 가갖고 막 그래? 너 이거 사? 나 이거 사? 막 이런 경쟁 붙으니까. 맞아요. 요즘 많이 그래요. 여러 가지 알바를 하셨는데 네. 그 많은 직업 중에서 갑자기 호텔리어가 된 계기하고 경력은 얼마나 돼요 그러면? 저는 우선 호텔리어를 선택했던 계기가 별다른 건 없었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 데리고 해외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셨거든요. 해외여행을 네. 건물 있고 갈비집에다가 해외여행에다가 뭐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중국 갈래 일본 갈래 하니까 뭐 얘기만 들어서 뭐 그냥 고생 안 했겠네. 그때는 부모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편했던 2년 시절이었죠. 부모님이 자식만 좋다니까. 그래가지고요. 해외여행은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직업군이 호텔리어하고 그다음에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 만나게 되는데 스튜어디스가 솔직히 더 예쁘잖아요. 솔직히. 스튜어디스 선망의 대상이죠. 그럼요. 제 방송의 마담편이 원탑이고 대한항공 국제선 스튜어디스가 1, 2위 다퉈요. 그럼요. 스튜어디스는 네. 모든 여자분들이 특히나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여자 남자 다 좋아해. 맞아요. 맞죠? 네. 그리고 요즘에 남자 스튜어디스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스튜어드 근무하시는 분은 무조건 모십니다.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하고 싶었는데 스튜어디스는 하늘에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스튜어디스 할까 이렇게 하면은 스튜어디스는 너무 힘들어 하지마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럼 호텔 일이 나은가 보다 해서 호텔리어를 선택을 했죠. 아, 그랬구나.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스튜어디스 아니면 호텔리어를 하고 싶었는데 그쵸. 부모님이 야, 승무원은 힘들어. 그냥 네. 호텔 쪽으로 해라. 그래서 호텔리어를 했네. 네. 내가 보니까 호텔리어가 더 빡세지 않아? 해보니까? 호텔리어가 훨씬 빡세고요. 그죠? 저희 부모님 이제 누군가가 저희 딸이 호텔리어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호텔리어 한다 그런 사람 있으면 절교한대. 우리 윤튜버님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하신 거네. 뭐 스튜어디스 하려면 항공운항과를 간다든지 그쵸. 뭐 비서학과를 간다든지 뭐 외모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호텔리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호텔 경영학과 이런 데 들어가야 돼 무조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호텔 전문 수료증? 자격증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실제로 호텔리어들은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자격증이나 수료증 없어도 되고요. 다만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된대요. 영어를 만약에 못하는데 다른 언어를 한다. 안 돼요.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고 다른 언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기본 깔고 가서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는 그냥 그때부터 외국어로 쳐주는 거네? 그쵸. 와. 영어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제 방송에 나왔던 호텔리어 네. 그 동생이 말했던 것도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는 맞아요. 기본이래. 영어는 무조건. 정말 기본이고 학력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딱 봤을 때 야 쟤는 호텔 주인 아들인가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성공한대잖아. 맞아요. 어디 가도 좀 이쁜 애들 있잖아. 막 너무 열심히 하는 애들 자기 맞아요. 일처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쁜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것 막 같아요. 투덜투덜하고 막 괜히 애들 분위기 망친 애들 있잖아. 지배인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냐 막 이러면서 네. 있죠. 그런 사람들. 암적인 존재들. 한 명씩 꼭 있어요. 어디 가나 있어. 맞아요. 전공은 뭐 하신 거예요? 저는 근데 호텔 경영을 전공을 했고요. 남들은 그냥 영어만 하고 전공 상관없다 그래놓고서 호텔을 전공했네. 도움이 돼요? 호주에 있는 호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네. 거기에는 실무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줘요. 뭐 레스토랑에서 일하려면 이런 스푼이나 포크는 어느 위치에서 놔야 되는지, 좋네. 뭐 냅킨은 어떻게 접는 건지, 아니면 뭐 호텔 서빙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전화는 어떻게 받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는데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호텔 경영학에서 이런 실무적인 걸 알려주는지 아니면 이론적인 걸 알려주는지. 만약에 이론적인 걸 알려주는 거라면 저는 사실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네요. 왜냐면 그 오프리랜드라는 그 호텔리어 출연자 동생도 네. 세종대 나왔거든요. 오. 호텔 경영학과 나왔는데 이론적인 것만 한다는 거야. 실질적인 걸 알려줘야지. 진상들은 막 하늘을 날아가는데 맞아요. 맨날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외우면 어떡하냐고. 실질적인 걸 알려줘야지. 맞아요. 진짜 그죠?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게 더 중요한데 사실 이런 건 근데 호텔 들어가면 다 알려줘요. 영어는 진짜 거의 네이티브야. 영어는 그쵸. 전공 안 했어. 네. 공고 보고 면접 보러 갔어. 저기 네. 지배인님 서비스 마인드 장착돼 있고 영어 완벽합니다.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요. 자소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면접 잘 보면 호텔리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아까 얼핏 호주 얘기하셨는데 네. 그럼 몇 년 갔다 오신 거예요? 호주는 제가 학교 졸업했으니까 3년 반. 호주는 3년제예요. 그렇게 있었고 그 전에는 제가 캐나다에서 2년 정도 있었어요. 캐나다 2년? 네. 보니까 점점 뭐 한국에 몇 년 안 살았네. 그러면 어학연수 6개월 하시길래 뭐 외국물 얼마 안 먹었네 그랬더니 호주 3년 반, 캐나다 2년. 네. 또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그거 끄시고. 그게 전부예요. 그럼 영어는 잘하시겠다. 그때 당시에는 영어를 잘했는데 제가 한국에 2010년에 들어와서 지금 벌써 2019년이잖아요. 9년 됐네. 영어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싹 다 잊어버렸어요. 안 하면 까먹어요? 까먹죠. 그럼 막 이태원 같은 데 가 그냥. 외국인들이랑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일부러 영어 학원을 다니기도 했었어요. 안 왜냐- 까먹으려고? 안 까먹으려고. 근데 저는 이제 문법이나 이런 수업은 안 듣고 그치. 무조건 스피킹만 듣는 거예요. 가갖고 계속 말하고. 그 사람들이랑 학원 끝나고도 뭐 커피 마시면서 계속 영어로 대화하고. 홍대에 가면 카페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언어 교환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어를 알려주고 그 사람들은 영어로 대화를 하고. 그런 것도 제가 나가봤었어요. 괜찮네. 그래가지고 제 방송에 전화 중국어 학원 원장도 나왔거든요. 중국어 안 까먹으려고 하루에 한 30분씩 전화로 하는 사람들 많대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네. 그렇게 매번 안 하면 저는 오히려 해외에서 있을 때는 한국어를 할 일이 없으니까 모국어잖아요. 안 까먹을 것 같잖아요. 까먹어요. 진짜로요? 네. 야, 나는 한국어 까먹어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영어를 잘하면 한국어를 까먹어? 어릴 때니까 이게 습득력이 굉장히 빨라져서 엄마랑 통화할 때도 그 단어 있잖아. 그 단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통화하고. 박찬호가 그런 식이네. 그런 식이죠. 영어로 막 꿈꾸고 그랬어요? 저는 영어를 꿈꾸진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보통 영어로 꿈을 꿔야 이제 그쵸. 영어로 잠꼬대를 득음을 하는 한번 건데. 해봐야. 그러니까. 네, 근데 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시다. 막 껐다 그래도 내가 모르는데.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보통 영어로 꿈을 꾸거나 갑자기 외국 드라마가 한국말처럼 들리더래. 저는 외국 드라마가 한국말처럼 들리거나 막 영어로 꿈을 꾸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신기한 건 영화를 볼 때 자막을 보지 않아도 이해는 가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막 자막 없거나 막 안 맞으면 짜증나잖아. 여러분들 돈 내고 보셔야 됩니다, 요새. 저 넷플릭스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예전에 막 네. 불법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그때 이제 막 이제 볼 때는 요즘은 다 돈 주고 받습니다. 막 자막 없으면 막 미치겠는 거야. 자막 따로 다운받아야 되고 막 그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예. 또 싱크 안 맞으면은 맞아요. 뒤로 밀려요. 와, 아니 자막이 한 3초 있다 나오면 요즘 답답한 그렇게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맞출 수 있는데 짜증 나잖아. 그럼요. 그리고 막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애들 있어요. 맞아요. 보다 보면은 나도 단어는 많이 알거든. 이 뜻이 아닌데 막 지 맘대로 써놔. 네, 정말 자막 딸 때도 맞죠? 그렇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분이 말했던 그런 의도와 자막의 의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재밌네 그러고 보는데 영어 잘하는 분들은 잡아낸다 그러더라고. 네,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이런 느낌이 아닌데 이렇게 전달을 해버리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캐나다는 그럼 어학연수? 캐나다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 2년. 다녔네. 네. 중학교 다니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좀 아파가지고 편찮으셔서 제가 학업 포기하고 들어와서 검정고시를 봤죠. 검정고시로. 네,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니까. 이거 재밌어지네. 중학교 2학년까지 캐나다에서 다니다가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한국 왔는데 졸업장이 없잖아요. 중학교 졸업장이. 고입 검정고시를 본 거네. 그쵸. 고입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럼 고등학교는 갔어요? 갔죠. 반학기만 다니고 중퇴를 합니다. 너무 재밌어지네요. 난 평범한 분인 줄 알았는데 스펙타클하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어렵게 고등학교를 갔는데 자퇴예요? 퇴학이에요? 자퇴예요. 스스로 했느냐 잘렸느냐 이게 자퇴입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요. 윤튜버님이 선생님 고등학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도 특히 이제 성적 맞춰서 그냥 대학교 맞아. 가는 게 그냥 너무나 당연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헉, 왜 꿈이 없지? 다들 이제 물어보면 너 어느 대학교 가고 싶어? 어느 과 가고 싶어? 하면 성적 맞춰서 가야지.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전 너무 충격인 거예요. 어느 대학교 어느 과 가는 거 아는 애들이야 뭐 1, 2등 하는 애들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성적 나와봐야 정해지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나는 이 대학교에서 이 과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게 과연 생산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혼자 막 상상을 했네. 네, 혼자 상상을 많이 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이런 중학교 생활을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있었다 보니까 이런 자율적인 문화가 먼저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정말 그 교실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갇혀있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차피 제가 호텔 경영을 할 거고 호텔학과를 나는 갈 거니까 기왕이면 해외에 있는 호텔 학교를 나는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학원도 제가 다 알아보고 부모님이랑 상의해가지고 자퇴를 했죠. 그럼 자퇴했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고졸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가 되겠죠? 네, 와. 검정고시를 또 봤죠. 검정고시 만든 사람이 유튜버님 제일 좋아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다 한 거네? 네, 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부득이하게 다 하고. 그러면 이제 고졸 졸업장이 나오는 거죠? 검정고시 붙으면. 네, 맞아요. 검정고시를 붙으면 이게 나라에서 졸업을 했다라는 이런 증명이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학교에다가 입학 신청을 하고 제가 대학교를 일찍 갔거든요. 제가 19살 때 갔으니까 1년 빨리 갔네? 네, 남들보다 1년 빨리 갔어요. 일본 어학연수 갔던 게 그때 만 17살이었거든요. 그때가 딱 시간이 비어가지고 갔어요. 형제가 몇 명이에요? 외동딸이. 외동딸이야? 야, 외동딸이면 얼마나 예뻤겠어. 그러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했네. 많이 그랬던 편이었죠. 근데 그렇게 외동딸인데 자꾸 공부한다는데 서빙 시켜요. 앞뒤가 안 맞아. 부모님이 외동딸이면은 막 금이야 오기야 막 이래야 되는데 야 너 공부할 때가 아니야 빨리 내려와 서빙해 막 이런 거잖아. 저희 엄마가 금이야 오기야는 아니고 세상은 험하니 네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서 좀 금이 어기야까지는 아닌데 적당히 험하게 그리고 적당히 좀 지켜주실 건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일본이랑 호주랑 캐나다 갈 때는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쵸. 금전적인 서포트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정신적인 큰 건데. 것보다. 그쵸. 학교 가기 싫고 막 나는 호텔 하고 싶어도 가정 형편이 안 된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그냥 뭐 분들은. 소심한 분들은 그냥 학교 싫어도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건 네. 제가 학업 생활이 없었잖아요. 학창 시절이 네, 학창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학창 시절 친구도 저는 한 명씩밖에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 이제 와서. 초등학교 밴드 가면 되잖아요. 초등학교는 다 6학년까지 나온 거 아니야? 네, 초등학교 나왔는데 네. 제가 초등학생 때는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사가 문제야. 왜냐하면 저는 강남 8학군 나왔으니까 네. 초등학교 밴드만 가면 중고등학교 다 만나거든요. 우와, 그게 좋은 거네. 그게 되게 저는 부러워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한 명, 고등학교 때 한 6개월 다닐 때 사귄 애 한 명이네. 중학교 때는 이제 제가 한국에 없었으니까 중학교 때 친구는 없고요. 고등학교 친구 한 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학 동기들. 고등학교 친구가 엄청 부담스럽대요, 맨날. 자기밖에 없는 거야, 친구가. 제가 엄청 잘해줘요, 그래도. 그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공으로 호텔 쪽이네. 저희 학교 특성상 제가 학사를 졸업을 하면 경영학으로 나와요. 그리고 준학사는 호텔 경영으로 나와요. 호텔 경영으로 네. 그 호주에 있는 학교가 네. 저희 학교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경영학 그리고 호텔 경영학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제가 쓰고 싶은 걸 보통 쓰기는 했었어요. 갖다 쓰면 되네. 필요한 대로. 네. 일반 회사를 지원할 때는 경영이라고 쓰고 호텔 지원할 때는 호텔 경영이라고 쓰고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무하셨던 호텔이 국내예요? 국내 호텔인데 국내 브랜드는 아니고 저는 다 해외 글로벌 브랜드였어요. 글로벌 브랜드. 네. 그러면은 잘 다니다 왜 관두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우선 오픈을 하는 마지막 호텔이었거든요. 그래서 호텔 오픈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때 당시에 막 12시간씩 일하면서 하루에 너무 힘들다. 밥도 못 먹고 퇴근도 못 하고 일은 산더미인데 서로 미루고 그렇게 좀 일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우선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작은 오해가 있어가지고 싸움이 있었구나. 싸움까지는 아닌데 상사분이 저를 오해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상사분하고 관계가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동료랑 사이 안 좋아도 힘든데 상사랑 사이가 안 좋아졌네. 찍힌 거죠. 찍혔네. 대박 찍혔죠. 아이고. 그러면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 호텔을 그만두고 나니까 제가 더 이상 호텔 일을 하기가 좀 싫더라고요. 완전 많이 질려버렸네. 지쳤죠. 7년 했으니까. 사유를 여쭤봐도 돼요? 좀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